아유 좀 좀 모질다 하는 느낌은 받았어요. 독하다. 독하다. 저렇게 보통 내기들은 저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야 정말 이준석 독하다. 이름을 지명해서 그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안 하지. 피하지. 그 이준석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 결국 이번에 그냥 이 기자회견으로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맺혔던 결별하겠다는 거 거예요. 다 쏟아부은. 같이 못 저렇게 해놓고 어떻게 같이 가겠어.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고 뭐 예상대로 그 뭐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이미 그 말이 나왔지만은 아유 좀 모질다 하는 느낌은 받았어요. 독하다. 독하다. 저렇게 보통 내기들은 저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야 정말 이준석 독하다. 인상은 참 그렇고 예. 쭉 들으면서 야 국민들의 공감은 꽤 불러일으키겠다. 뭐 몰라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민주당이 다시 긴장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준석이 부활하는구나.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윤핵관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속으로는 내후년 총선은 이제 좀 편하게 치르겠구나 뭐 이랬다가 이준석 기자회견을 보면서 예. 이거 이준석 죽지 않았구나. 네, 뭐 그런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저렇게 한다는 거는 꽤 바른 소리만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거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으로 봐야지. 결별 선언으로 선언으로 느끼셨어요? 결별 선언이고 당장은 저런다고 뭐 오늘 내일 결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현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당원의 구성이나 국회의원의 구성 이것하고는 이준석 저 대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오늘 선언하는 가치관대로 가려면 예. 결별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좀 부족한 점도 있지. 왜 자기 이야기는 왜 안 해 내가야. 다 어쨌든 그 당의 대표였고 그 당의 당원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쳐냈던 것 아니에요. 예. 조사에서. 그러면 자기에게는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다. 내가 이 당에 와서 대표를 맡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해줬으면 국민들이 더 공감을 했을 텐데 자기 얘기는 뭐 전부 다 끝나고 뭐 형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소리 몇 번 하고 그냥 싹 빼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하고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했으면 저 같이 못하지. 전 제일 참 모질다고 느꼈던 독하다고 느낀 거? 느낀 거는 내가 양두구육을 썼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참 저거는 예. 이 정부가 개고기였음을 정면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래까지 해놓고 어떻게 같이 해? 거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나는 뭐 이제 선당후사하면서 그 순간을 다 참아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은 결국 대통령이란 얘기네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을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대통령의 도덕성, 대통령의 인간성 이걸 완전히 덮은 거예요. 하. 다만 이제 아까 이준석 대표의 예. 말 중에 예. 다원성을 예. 존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다원성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고 획일주의적이다 뭐 이랬잖아요. 네. 근데 난 이준석 대표도 지금의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또 다원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도 그런 생각도 보수 정당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가 주류가 돼서는 이 당은 망한다 이런 거지. 자기도 다원성을 존중해야지. 같은 당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이제 지적도 예, 가능하다는 예. 말씀.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뭐 상당히 좀 감동적이고 공감을 많이 얻겠구나 했지만은 다만 당에서 당 안에서는 저 어떻게 혼자 받아들일까? 잘난 척하는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 예. 당 안에서는 좀 반발이 나올 수 당 있겠다. 안에서는 당원들. 뭐 말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선당 후사라는 거를 북한의 선당 정치하고 묶어갖고 이야기한 거. 네. 선당 후사란 말은 이미 조선 시대부터 선공 후사란 말이 있었거든. 아 선공후사. 예, 공을 먼저 앞세우고 살을 그 뒤에 세우라 이 말은 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기가 뭐 하버드 대학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조선 시대에는 그런 말이 있지. 언젠가 대통령이 왜 집무실로 당 사람들 한번 당 지도부 초청해서 뭐 도시락 오찬인가 뭐 할 때 네. 당연히 대표가 대통령하고 마주보는 게 의전이잖아요. 어떤 행사든 간에. 맞아요. 근데 그때 양 옆에 앉히고 그 앞에는 정미경 의원인가 최고위원? 앉았어요. 네. 저런 의전이 없어요. 그 실수인가 뭐 했더니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의도된 아 좌석 배치. 그날 대표 대우 안 해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뭐. 그것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노출 사건, 대통령 문자 노출 사건으로 터지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함께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당내에서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막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들더라. 아니 이 당이 대선 이기고 지선 이기고 이긴 당인데 오히려 우린 비상이에요, 비상이에요, 큰일 났어요를 그 말은 오히려 뭐, 만들고 있더라. 그 말은 우리도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무슨 비상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오늘 그 윤핵관 3명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그 이제 공천만 험지 나가라. 험지 나가라고 했잖아요. 예.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은 속으로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못할 게 무소속으로 한 번씩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공천을 자기 지역구에서 그 지역구에서 무소속. 공천을 거기서 사실 무소속으로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걸 어허. 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저 너 편하게 뭐 3선 4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는 조금은 이제 이론이 따를 거예요. 이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진석, 박수영, 김정재 몇 명 윤핵관 있었죠. 호소인이라고 뭐. 얘기했거든요. 그 핵심이 세 아니- 분이 근데 호소인이에요? 모르지 우리 호소인지 뭐 고소인인지 하여튼 뭐 뭐 그러고 정치함에 있어서 이름을 지명해서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안 하지. 피하지. 그 이준석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 결국 이번에 그냥 이 기자회견으로 다 쏟아부은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맺혔던 결별하겠다는 거 거예요. 다 같이 쏟아부은. 같이 못 저렇게 해놓고 어떻게 같이 가겠어? 그분들이 험지로 나가겠다고 하면 진짜로 선당우사 험지로 나가겠다고 하면 그땐 나도 같이 할 수 있다. 아, 험지도 하지만 없어. 그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 얘기는 결국은 같이 못 하겠다. 당신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 이 말이지. 아, 들리네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 다 하겠다. 길게 볼 때는 이제 뭐 선거법이 고쳐져서 중대 선거가 되고 다당제가 되면 뭐 더 좋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선거 2년 남았으니까 예. 2년도 안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준비한다고 봐야지. 독자적으로 동의하세요? 아니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서 저기를 끌어안지 않고는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게 생겼다. 뭐 이를테면 그러면 그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다시 복귀하지 말란 법도 아. 없죠. 그럼 아니 선거 앞에서는 물론이지. 표 가진 사람이 왕이지. 또 땅에 안 와요? 그러면 그래, 그래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지 이준석은 내가 이렇게 결별 수순으로 가고 독자적으로 세를 형성해 가면 선거 때 임박하면 결국 국민님이 이기려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다. 그런 계산하는 거지. 그럴 것까지 포석을 깐 결별 선언의 메시지 같았다. 그래, 그런 뭐. 말씀. 아니 여기쯤에서 생각나는 게 지난주 나왔던 여론조사예요.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유승민 1위, 이준석 2위, 안철수 3위, 나경원 4위 뭐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1등한 게 굉장히 눈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승민 의원은 현재 당의 혼란 상태하고 벗어나 있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유승민 현역 의원이 아니고 예. 그 여론조사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뭐 유승민 의원밖에 없나요? 유승민 의원 말고도 당 밖에 있는 사람 많은데 굳이 아니, 유승민 당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유승민은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유승민 하지. 딴 사람이 뭐 다 홍준표, 오세훈 다 시장하고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대표 나올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준석은 이제 어쨌든 당의 주류로부터 탄압받는 인사이니까 예. 되게 탄압받은 사람 우리가 동정하잖아요. 그건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